주말 부부로 살던 40대 부부 A씨. 결혼 5년 차인 A씨 부부가 2년간 주말 부부로 살다가 드디어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.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다시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는데요.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중국으로 좀 장기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아니 근데 남편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. 그죠? 합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. 또 장기 출장을 가야 되니까요. 남편이 정말 미안한 마음을 안고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고요. 네.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렇게 고생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보니까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. 아니,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데 맞아, 맞아. 박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소리가 나버린 겁니다. 네. 한국에 혼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도 없이 임신한 상태였다. 네. 아니 어떻게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. 와갖고 이게 살이 찐 건가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너무 황당했을 것 같은데. 네. 출장 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이면 출장 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임신했어 하고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다른 사람이 아이니까 연락을 안 했던 거죠. 그렇죠. 아니 어쨌든 근데 저 출장 간 건 8개월 된 거고 네. 8개월 전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럼 그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?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임신 기간을 통해서 추산을 해봤더니 네. 자기 친아이일 수가 없다라는 추측이 아하. 가능한 임신 기간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남편이 자리를 비운 8개월 사이에 임신이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아이고. 근데 특이하게도 아내가요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.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외도를 했다.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하고.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딱히 부정하는 걸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답답하니까 그 아이를 왜 지우지 않았냐 이렇게도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종교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. 뭐야. 그래서 남편은 뭔가 정황상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기는 한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임신 기간을 보면 이 아이일 가능성,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는 거. 거. 그렇죠. 근데 아내는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또 남편이 답답한 게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. 이게 애매하니까. 그런데 이거 친자 확인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 그러네.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건 중에 어떤 남성과 여성이 이제 그 클럽에서 만났어요. 클럽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임신이 된 거예요. 아이고. 그 남자분이 책임감에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안 닮았어요. 심지어는 내 아이가 아니야. 네, 발가락도 안 닮은 거예요. 진짜요?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네. 불일치, 다른 남성이 아이고.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. 왜냐?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외국에서는 임신 중에도 양수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상 태아에 대해서 DNA 하는 게 불법으로 규정이 돼요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저는 그 아내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지 맞는지 말 안 했지만 네네. 어쨌든 아이를 낳겠다고 하잖아요.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혼하자 이런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그래요? 같아요. 여기 남편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이제 가야 한다,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미안하다. 용서해주면 좋겠다. 용서해주면 안 되니?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. 아내는 남편과 그냥 지금처럼 지내길 원했고 이 일을 용서를 해주면 평생 속죄해야 하면서 살겠다.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. 다시 남편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? 남편과의 이혼 의사는 없다고 간접적으로 밝힌 건데요. 남편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토로를 또 했다고 하네요.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 아내를 또 용서하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죠.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.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남편 입장에서는. 아니 근데 또 남편이 장기 출장을 결정한 계기도 아내의 영향이 컸다면서요. 그게 또 들으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네네. 당시 남편이 경제 활동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. 이게 또
장인어른이 네. 불미스러운 집안일을 겪어서 아하. 재산을 다 날렸고요. 네. 1억 5천 가량의 빚도 남겼고 매달 150만 원의 또 생활비를 이 A 씨 부부가 감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지출이 컸기 때문에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가서 더 많은 수당과 월급을 받으면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네. 되지 않을까 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.